반갑습니다. All-in-One 중앙영어 오늘 296강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가정법을 시작했으니 마무리를 좀 지어야겠죠. 오늘은 가정법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배웠잖아요. if절 안에 내용이 실현이 가능하면 단순 조건, 실현이 불가능하면 가정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표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 동사를 가지고 가정법을 적용한다. 어디에만? 가정의 상황에서만 가정법을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 조건문에서는 직설법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현재 상황을 우리가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와 가정할 때 이렇게 나눠서 봤어요. 뭐 현재 상황을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는 직설법을 쓰니까 당연히 현재 동사를 쓰면 되고요. if절 안에. 자, 그러나 가정법에서는 똑같이 현재를 쓰면 구별이 안 되니까 과거 동사를 써서 현재를 표시한다. 이것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어서 이제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이나 가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앞으로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이나 가정은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마찬가지로 퀴즈로 여러분들이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본격적으로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입니다. if절 안에 무슨 동사를 쓸까요? 직설법을 쓰는데 그러면 당연히 과거 동사를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거 상황에 대한 단순 조건은 당연히 과거 동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 이거를 뭘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장을 굳이 이름을 우리가 이제 짓는다면 뭐예요? 단순 조건문 과거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at that time이 나와 있어요. at that time은 그때잖아요. 과거의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과거 그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한테 전화했을 거야. 그런데 모르고 있었다면 전화 못했겠지 뭐.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과거 상황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가정은 어떨까요? 똑같은 과거 상황인데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하려고 과거를 쓰려고 했더니 과거는 이미 어디서 썼어요?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과거를 이미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상황을 가정할 때 우리가 과거 동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상황을 가정할 때는 뭘 쓸까요? 하나씩 더 이렇게 당겨져 온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대과거를 표시하는 그런 동사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had 플러스 pp로 표시한다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가정하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를 썼으니까 과거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대과거를 당겨다 써야 되는구나. 논리적이죠. 그래서 had 플러스 pp로 표시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은 과거 완료 시제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를 거예요. 과거에 대한 가정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if절 안에는 그렇게 여러분들 had pp를 썼는데 주절에는 어떻게 쓸 거예요? 주절도 마찬가지로 한 시제를 더 미뤄야죠, 이제. 자, 여기에 과거가 오니까 주절에는 뭐가 왔어요? 여러분들 액면상 과거니까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현재지만 액면상 과거니까 would, should, could, might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had pp를 썼으면 더 하나 더 과거로 미뤄야 되는데 would를 어떻게 하나 더 과거로 미뤄요? would밖에 없어요. 그래서 would, should, could, might는 내버려 두시고요. 뒤쪽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have pp로 바꾸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직설법의 동사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을 더 과거로 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썼잖아요. 직설법에서는 이런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요거는 가정법에서만 볼 수 있는 동사 꼴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어때? 아, 이건 가정법이야 라고 이렇게 그냥 바로 여러분들 판단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금 at that time이 있습니다. at that time이 그때거든요. 그런데 이젠 내가 팩트를 알아요.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의 팩트를 안다니까요. 알면 연락하고 모르면 연락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녀군요. 그녀는 전화번호를 알지 못했다가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때 알고 있었더라면, 자, 이런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가정법을 써야겠죠? 직설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정법은 뭘 쓴다 그랬어요? had 플러스 pp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절은 어떻게 쓴다고요? 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뉘앙스를 담아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가 만약에 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면 과거 시점에 그 여자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을 텐데 실제로 자,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 사람에게 연락을 못했을 거다. 이게 지금 직설적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가정적으로 옮겨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would have pp는 직설법에서 볼 수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건 무조건 가정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또 would have pp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자, 그 여자가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조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만약에 여기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가정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그녀가 진실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죠? 자, 실제로 여기 있지 않아서 진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과거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미래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단순 조건부터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해요. 미래 상황을 쓰기 위해서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배우셨나요? 시제편에서 자, if절. if가 조건의 부사절로 사용됐을 때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동사가 미래를 대신한다고 분명히 배우셨죠. 그래서 미래 상황을 우리가 단순 조건으로 표시할 때도 현재 동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단순 조건문 미래라고 부르죠. 자, showup은 나타나다예요. 자, 그 사람이 내일 만약에 나타난다면 내가 너에게 전화해 줄게. 안 나타나면 전화 안 하고 이런 두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if절 안에서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하니까 shows up 이라고 하는 현재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목적은 뭐죠? 당신이 알 수 있게끔 전화해 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to let you know는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지점까지를 딱 보고 나면 한 가지의 의문감이 딱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조건의 if절 안에서 현재 동사가 쓰였어요. 그러면 현재도 현재로 쓰고 미래도 현재로 쓰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특정한 미래 표시 어구가 없으면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글 쓰는 사람이 혼돈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죠? 그때는 자, 여러분들 시간부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실래요? 내가요,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와.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한 미래 시점의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평상시에 과거에도 그랬고 나는 잠을 못 자면
두통이 와. 이 이야기는 굳이 미래 시점이라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맥락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 현재를 현재로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now를 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시간을 가지게 된다면도 if he has time이라고 써요, 실제로. 하지만 지금을 나타내고 싶으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요 예문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만나셨던 예문이기 때문에 자, 따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f절 안에 현재 동사가 딱 쓰였다라고 했을 때 당황해하지 말고 맥락상으로 혹은 이렇게 시간의 단서가 되는 자, 그럼 미래 표시가 되어 있는지 혹은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시간 부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정확한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대한 단순 조건은 어떻습니까? 자, 바로 현재로 여러분들 쓰는 것이고, 자, 요 점 다시 한번 tomorrow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shows up을 여러분들 미래로 다시 한번 해석하시면 되겠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미래 시점에 대한 가정입니다. 요것만 좀 복잡해요. 왜죠? 현재를 가정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과거를 가정한다라고 쳐볼게요. 요거는 과거에서 땡겨와서 여기다가 과거 동사를 썼잖아요. 요거는 if절 안에 대과거에서 땡겨다가 뭘 썼어요, 여러분들? 바로 had 플러스 pp를 썼잖아요. 그 여기다가는 미래에 대한 가정은 뭘로 쓸 거예요, 도대체? 자, 이거 뭘로 써야 되지? 현재를 쓰고 싶은데, 현재는 이미 단순 조건문 현재에서 다 써먹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단순 조건문 미래에서도 지금 현재 동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정은 아예 이렇게 틀이 짜여져 있어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쓰든가 혹은 자, were to 동사 원형입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과거 동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돈하시거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수거 표현이고 약속된 표현입니다. if절 안에는 뭘 쓴다, 여러분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과거 동사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얘는 뭐라고 불렀어요? had pp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를 거예요? 가정법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부를 거예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가정하는 경우에만 명칭도 얘는 가정법 미래입니다. 얘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지만 얘는 그대로 미래를 가정할 때는 미래라고 부르는 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would, should,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자, 혹은 명령문으로 구성이 되게끔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구어체에서는 요거를 쓰기도 합니다. 자,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 대신에 will, shall, may, can 요거를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런 주절의 내용들까지는 자, 예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저랑 나누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든가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거나 혹은 이 조동사의 과거형 대신에 현재형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겠어요. 자, 그리고 자, 이것을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 if절 안에 이렇게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써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미래로 가셔야 돼요. 이 should가 shall의 과거인데 어떻게 미래입니까? 이런 논리적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수거적 표현이기 때문에 if 다음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은 미래 시점을 가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없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포츠카를 내가 살 텐데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절 안에 요걸로 보고 이건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이구나. 그리고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름이 어때요? 가정법의 미래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과 were to 동사 원형이 왔을 때 어떻게 의미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실현 가능성 낮을 때 씁니다. 근데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 요건요. 실현 가능성이 어떨 때 써요? 아예 없을 때 써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세요. If I were to be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미래에.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건 성립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일 때는 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대신에 were to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주절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I would not work 혹은 will not work. 나는 일하지 않을 텐데 그 회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진 않을 텐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명령문을 의미하거든요. 명령문은 시점이 항상 뭐예요? 문 좀 닫아라 라고 하면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거 미래적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further는 추가적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Any further problems, 추가적인 어떤 문제를 만약에 가지신다라고 한다면 전화하세요.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추가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쓰는 가정적 표현인데요.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이 문장과는 있습니다. 아래쪽은 어때요? 추가적인 문제 생기면 이 코베이 씨한테 전화하세요. 안 생기면 전화하지 말고. 요게 바로 should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미래 상황에 대한 가정은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할 건데요. 함정들이 좀 있어요. 가정법은 이름을 조심하셔야 돼요. 현재를 가정할 때는 과거라고 부르고 과거를 가정할 때는 과거 완료라고 부르지만 미래를 가정할 때는 미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가정법 미래는 if절 안에 동사 형태가 아주 재밌죠.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혹은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꼴을 가지고 있다. 이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편은 여러분들 자, 앞쪽에서 쭉 다 보여드렸던 거죠. 자, 가정법의 과거는 과거 동사를 쓰고 과거 완료는 요걸 쓰고 미래는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는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가정하는 시점은 얘는 현재, 얘는 과거, 얘는 미래.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총정리까지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마무리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표현하는 시점이 뭐예요? 과거는 현재를 표시하잖아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정법 미래의 주절 형태입니다. 뭐가 있었죠? would, will, 명령법 이렇게 세 개 있었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쓰는 아이니까 D번은 안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시면 가정하는 시점과 명칭이 일치하는 게 뭐냐? 미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3번은 정답을 C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강의는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가정법 이제 과거와 미래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다 되셨나요? 자, 필요한 부분들 복습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내일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